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사연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3월 이 신학기가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6월 말입니다. 이 여름방학까지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월부터 한 두 번째 주까지는 좀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학교 행사들이 또 현장 체험학습이며 뭐며 이번에는 또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학부모총회, 공개 수업, 현장 체험학습 이런 학교 행사들 막 정신없이 또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시간이 가 있고 또 긴장도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릴 때 오히려 안전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요. 장난치는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또 좀 조심성도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도 좀 뭔가 시작할 때는 약간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좀 긴장 섞여서 시작을 하지만 또 이제 이 중간쯤 가서는 좀 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좀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한 달간의 마무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이제 교과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죠. 그리고 진도에 쫓겨서 좀 하다 보면은 교과서 끝부분은 약간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좀 빨리 진도를 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끝나가기도 하고 좀 막바지에 있어서는 아이들도 정신없이 끝나가기도 하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이 3월부터 이 한 학기 동안에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네, 모든 단원을, 모든 과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죠? 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 교실 갔다 와서 또 학원 가기도 하고 주말에 잠깐 어디 한번 놀러 갔다 오고 좀 쉬고 나서 하면은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의 진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복습을 뭐 국어와 영어의 교과서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국어 독서와 영어 독서를 이렇게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이렇게 충분히 자유롭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과 사회와 과학에 중점을 두고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학년별로 조금 또 달라요. 학년 군별로도 다르고요.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적응을 하는 것만 해도 아주 벅찼던 한 학기예요. 그래서 한글의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고 덧셈 뺄셈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뭐 교과서를 복습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연산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독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좌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 가지 덧셈과 뺄셈, 이 덧셈과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그곳에서 이 어려움을 맞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학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27 더하기 38 했을 때 이렇게 이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27을 30 빼기 3, 38을 40 빼기 2 해가지고 20이랑 30 더해서 50에서 6을 빼 4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학 감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아무리 방법을 알려줘도 아니 세로셈으로 써가지고 그냥 받아올림 받아내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할까? 왜 더했다 뺐다가 하는 걸까? 라고 오히려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힘들어 했던 친구들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또 한 번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고 넘어가세요. 우리 아이의 발달 시기상 아직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세로셈으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제 복습으로 한 번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학기 구구단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곱셈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마지막 단원인 만큼 한번 짚고
짚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덧셈과 뺄셈, 이 곱셈 정도만 짚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사회과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통합교과 뭐 복습할 거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짚고 독서하면서 넘어가세요. 2학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갑니다. 자,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자, 이게 처음 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잊어버렸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은요, 어차피 구구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거기랑 그 다음에 곱셈도 몇십 몇 곱하기 몇이라서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을 때 한 번만 짚어주는 것과 짚어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학기 동안에 푼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뭐 길이재기라든지 막 이렇게 아이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짚지 마시고요.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 나눗셈, 곱셈 이 정도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도요. 3학년 1학기에서 만나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에선 특히나 우리 고장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에서는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거야 뭐 전래동화라도 한번 읽어봤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공들여서 복습하기보다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단원 정리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한번 쭉 읽어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회보다 좀 핵심 개념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참신한 방법, 복습 방법, 재미있게 복습한 방법 예전에 영상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교과 어휘를요, 이제 카드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스피드 퀴즈처럼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과학에서 한번 교과 핵심 어휘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와 물질, 동물의 한 살이 자석, 지구 이렇게 한 4단원 정도 있거든요. 하루에 한 단원 정도 해서 한 4, 5일, 일주일이면 사실 충분히 복습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공들이거나 꼼꼼하기보다는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3학년에서는 사회는 좀 쉽고 수학에서는 그 연산 부분 그리고 과학 부분 조금 짚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4학년입니다. 이제 4학년부터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도요. 세 자릿수에 몇십 몇을 곱한다. 혹은 몇십 몇을 나눈다. 이거 또 이제 다시 한번 좌절을 맞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쪽이랑 평면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하는 거 공간 감각이 떨어지는 학생들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한 학기 동안 수학 문제집 풀면서 틀렸던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세요. 우리가 새로 다시 복습을 한다면서 풀면은 아는 것만 또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고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만 짚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 요 부분만 잡으면은요 4학년 1학기 수학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4학년에 이제 사회와 과학에서는 조금 더 핵심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 같은 경우에 방위표, 기호, 법례, 축적, 등고선 뭐 이런 지도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 중심지, 문화유산, 공공기관, 주민 참여 이런 거 같이 이것도 핵심 개념만 딱딱 알면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개념이 더 많아요. 사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층과 화석, 식물의 한 사리에서 이제 씨가 싹 트는 조건이라든지 잎,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용수철 저울, 혼합물의 분리 이런 거를요. 실험 관찰의 내용들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험 관찰을 한번 쭉 읽어보고 교과서의 마지막에 단원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고요. 내 말로 선생님 놀이를 해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교과 어휘에만 따로 뽑아본다. 마인드맵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뭔가 내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단원별로 이렇게 하루씩만 잡으면 네, 일주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학년 같은 경우에도요, 수학이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자, 연산 부분, 도형 부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합 계산,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듣기만 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왜냐면 이제 계산도 복잡하고 개념도 확실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 학기 동안에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틀린 문제의 교과서를 찾아가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요, 크게 두 단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단원이 우리 국토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지형, 기후, 인구 분포 이런 게 한 단원 나오고요. 그 다음 인권과 헌법이라는 것이 이 한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교과서에서 한번 단원 정리 부분만 읽어보면서 내 그림으로 표현 혹은 내 말로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복습을 하는 데는 더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6학년에서는요, 분수의 나눗셈, 각계둥과 각불,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여러 가지 그래프,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참 여러 가지 영역이 아주 골고루 섞여 있고요. 계산하는 내용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습을 아주 잘해 주셔야 돼요.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고 다시 교과서 개념으로 돌아간다. 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 사회와 과학 부분 역시 참 많아요.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경제 이렇게 크게 두 단원이거든요. 정치에 있어서는 현대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런 거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뭐 농업, 공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첨단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쉽게 좀 짚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참 이제 핵심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6학년의 수학, 사회, 과학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하게 하면서 공부 습관,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독서, 이제 수학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알고 있는지 이것만 짚어주시면 되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독서는 계속 국어 독서, 영어 독서에서 가야 되겠죠. 수학 같은 경우에 모든 단원을 복습한다기보다는 좀 중심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단원 위주로 복습을 하고 사회와 과학에서 사회는 좀 조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 부분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개념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단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수학과 사회와 과학을 조금 더 핵심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풀었던 문제집을 위주로 수학은 사회와 과학은 교과서의 단원 정리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딱 캘린더를 갖다 놓고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에 한 단원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단원 정도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또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널널하게 잡아서 2주일에 이렇게 다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딱 짧게 일주일에 한 번 한다거나 일주일 만에 다 한다던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름방학이 들어가서 복습을 또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마무리되는 와중에서 복습을 해 나가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때에 제 예습부터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여름방학을 시작을 한다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이 한 달을 교과서도 같이 학교에선 진도가 마무리되고 1학기의 복습도 한번 같이 마무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면은 조금 더 알차게 방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